포털 사이트에서 뭐 하나 검색하면 그게 한동안 광고로 계속 따라다녔던 경험 다들 있으셨죠? 그건 한 회사 안에서 내가 뭘 봤는지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인터넷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있어요. 이 앱, 저 앱. 서로 다른 회사들이 나를 같은 사람으로 엮어서 주고받거든요. 6천만 명 안팎이 쓰는 파이 네트워크는 바로 그걸 처음부터 못하게 막아 넣습니다. 비밀번호도 없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지금부터 같이 보시죠. 지난 영상에서 솔로 호스트랑 헤르메스 얘기했잖아요. 집에 있는 노드 PC가 그냥 노드가 아니라 내 개인 비서, 자비스가 되는 그림이요. 그런데 그 PC랑 내 폰은 대체 뭘로 서로를 알아보는 걸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파고들면 파이 생태계 전체랑 이어지는 얘기예요. 파이 사인 인. 무심코 보면 그냥 로그인 옵션 하나 같아요. 근데 이 안에 파이가 몇 년 동안 지켜온 철학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밀번호 지금 몇 개나 기억하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마다 새 계정 만들다가 결국엔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 찾는 경우가 많거든요. 파이는 이 피곤한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풀려고 합니다. 오늘 순서는 이렇게 갈게요. 먼저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익숙한 것과 비교해서 보고요. 그 다음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지키려고 하는지, 마지막으로 저번 영상 솔로 호스트랑 어떻게 만나는지, 이 세 단계로 같이 한번 뜯어보시죠. 구글 로그인 대부분 한 번쯤은 써보셨죠? 버튼 하나 누르면 회원 가입 없이 바로 들어가지는 그 편리함. 파이 사인인도 구조만 보면 비슷합니다. 오어스 2.0이라는 웹에서 이미 검증된 방식을 그대로 가져다 썼거든요. 오어스가 뭐냐면요, 여러 사이트에서 구글로 로그인을 누를 때 돌아가는 그 방식이에요. 내 비밀번호를 그 사이트에 직접 넘기지 않고도 이 사람이 맞다는 걸 확인해주는 표준 규격인데요. 이미 전 세계 웹이 수년째 쓰고 있는 검증이 끝난 툴입니다. 그러니까 파이가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발명한 게 아니에요. 검증된 툴 위에 파이 계정을 얹은 거죠. 새로운 건 기술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같은 툴을 쓰면서도 파이는 남들이 안 하는 선택을 하나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일단 사용자 입장에선 이게 참 간단한데요. 파이 브라우저로 연동 요청을 받거나 QR코드를 스캔하면 끝나거든요. 복잡한 가입 절차나 비밀번호 생성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여기부터 갈라집니다. 구글로 로그인하면 그 정보는 결국 구글 서버에 남아요. 내가 어느 앱에 로그인 했는지 그 이력이 한 회사한테 쭉 보이는 구조인데요. 파이는 바로 여기서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 이 인증 과정 자체는 블록체인 위에서 안 돌아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보통 블록체인에 뭔가를 기록하는 작업을 하면 그때마다 수수료가 붙어요. 이걸 가스비라고 부르는데 블록체인이라는 도로를 쓰는 일종의 통행료 같은 거예요. 근데 파이 사인 2는 그 처리를 블록체인 밖, 그러니까 오프체인에서 해요. 도로를 안 타니까 통행료도 안 붙는 거죠. 로그인에 가스비가 안 든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로그인 한번 할 때마다 수수료가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무도 이 기능을 편하게 못 쓰겠죠.
기본적으로 공유되는 정보는 파이 유저네임 딱 그거 하나예요. 지갑 주소 같은 민감한 정보, 사용자가 직접 설명해서 동의해야만 넘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 인증을 처리하는 건 결국 파이 코어 팀의 서버겠죠. 구글 로그인처럼 누가 어떤 앱에 로그인 했는지 그 이력은 중앙에서 처리되는 구조예요. 그럼 구글이랑 뭐가 달라? 이런 생각 드시죠?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파이 로그인은 애초에 앱마다 다른 식별자를 주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앱과 B라는 앱이 자기들끼리 데이터를 맞춰봐도 같은 사람인지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이건 파이만 하는 건 아니에요. 프라이버시를 챙기는 요즘 로그인들이 쓰는 방식인데 파이도 이걸 처음부터 기본으로 넣어둔 거죠. 이 구조가 지금은 6천만 명 안팎에서 돌아가지만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의 데이터가 쌓여도 똑같이 매끄럽게 버텨줄지는 앞으로 지켜보면 드러날 부분이고요. 파이가 이걸 왜 굳이 이렇게 만들었는지 정리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글 로그인은 분명하게 편해요. 근데 로그인을 중개하는 회사가 구글 하나잖아요. 그 말은 내가 이 앱 저 앱에 구글로 로그인한 기록이 전부 구글 한 곳에 모인다는 뜻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내가 어디 드나들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바로 그 회사라는 거죠. 편리한 건 좋은데 여기서 찜찜한 게 하나 남아요. 내 정보가 어디에 저장되고 어떻게 쓰이는지 정작 나는 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영상 처음에 말한 그 광고들, 내가 뭘 받는지가 기억됐다가 나한테 뭘 팔지 정하는 데 쓰이는 거거든요. 편리함을 얻는 대신에 내가 모르는 곳에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이더리움 지갑으로 로그인하는 방식들도 있는데요. 이건 중개하는 회사 자체가 없어요. 비밀키 서명만으로 신원을 증명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어려워요. 시드 문구, 가스비, 서명 절차. 일반 사용자한테는 진입 장벽이 꽤 높습니다. 파이 사인 인은 딱 이 둘 사이에 있어요. 구글처럼 코어팀이 인증을 중개하니까 쓰기는 구글만큼 쉽습니다. QR코드 스캔 한 번이면 끝이니까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아까 본 그 장치예요. 앱마다 다른 식별자. 그거 덕분에 구글과 갈립니다. 구글은 로그인이 쉬운 대신에 이력이 한 곳에 모이고 이더리움 지갑은 아무도 안 모으는 대신 쓰기가 아주 어렵죠. 파이 사인 인은 쉽게 쓰면서도 앱들끼리 나를 엮어보는 것만큼은 막아놓은 거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제가 네이버 카페 A에선 토끼라는 별명을 쓰고 카페 B에선 여우라는 별명을 쓴다고 해볼게요. 두 카페에 모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멤버의 명단을 맞춰봐도 토끼랑 여우가 같은 사람인 줄 모르겠죠. 근데 그 별명을 등록하게 한 네이버에서는 내가 누군지 다 알겠죠. 파이 사인 인이 딱 이겁니다. 이걸 기술 용어로는 앱마다 다른 식별자를 주는 방식이라고 불러요. 같은 나이인데도 앱마다 다른 이름표를 달아주는 거라 앱들끼리 이름표를 맞춰봐도 같은 사람인 줄 모르는 거죠. 자, 이제 맨 처음 질문으로 돌아올게요. 내 집의 PC랑 내 폰, 이 둘은 대체 뭘로 서로를 알아보느냐 이거였죠. 이 둘은 복잡한 설정 하나 안 건드리고 파이 계정 하나로 서로를 알아봅니다. PC와 폰이 IP 주소나 어려운 네트워크 설정을 서로 찾는 게 아니라 이게 내 계정이다 라는 열쇠 하나로 서로를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뭘 가능하게 하냐면요.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던 그 그림, 내 집 PC에서 돌아가는 헤르메스 같은 AI를 집 밖에 나와서 내 폰으로 불러내고 시키는 게 되는 거예요. 집 컴퓨터가 내 자비스라면 폰은 그 자비스를 어디서든 부르는 리모컨이 되는 거죠. 로그인 하나로요. 잠깐 상상해 볼게요. 외부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 6천만 명 안팎이 이미 계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회원가입 페이지 만들 필요 없이 로그인 버튼 하나만 붙이면 이 사람들이 바로 내 앱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앱 하나가 세상에 나오는 속도, 이게 확 빨라지는 거죠.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는요, 이 구조가 퍼지면 앱 하나하나마다 새 계정 만들고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 뒤지는 그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내 신원은 하나인데 수많은 앱마다 다른 방식으로 암호화돼서 적어도 앱들끼리는 나를 이 앱, 저 앱 엮어서 못 봅니다. 완벽한 프라이버시라고까지는 못하겠어요. 근데 여러 회사가 제각기 나를 들여다보던 그것에서 최소한 서로 못 맞춰보게 끊어놨다는 것만으로도 지금의 인터넷보다는 한 걸음 나아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코어 팀 서버에 내 정보가 남는다는 그 한 가지는 어떻게 메꿀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방향이 있어요. 사람이라는 것만 증명하고 내 신원 정보 자체는 아예 서버에 안 남기는 길이요. 로그인이 앱끼리 추적을 끊었다면 다음은 신원 증명 차례인 거죠. 오늘 파이 사인 인에 대해 얘기해 봤는데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글 로그인처럼 쉽지만 구글처럼 이력이 한 곳에 쌓이지는 않는 구조예요. 오프체인이라 가스비 부담이 없고 앱마다 다른 아이디라 여러 회사가 나를 이 앱, 저 앱 엮어서 프로파일링 해온 지금 인터넷 방식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거고요. 그리고 이 기술이 솔로 호스트처럼 폰과 집 PC를 잇는 기능을 로그인 하나로 풀어주는 열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겉보기에는 로그인 기능 하나예요. 근데 그 안에는 파이가 프라이버시랑 편의성 중에 하나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한 흔적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파이 사인 인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됐을까요? 비밀번호 없이 파이 생태계에 한 번에 로그인하고 앱들끼리 나를 못 엮는 지금보다 한 걸음 나아간 방식. 편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새로운 시스템이라 좀 불안하신가요? 아님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이 로그인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같이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투데이에 나온 세 가지 중에 솔로 호스트랑 파이 사인 인을 봤으니 이제 이 하나가 남았죠. 파이의 신원 검증을 바깥 세상에 여는 기능인데 이건 마지막 다음 편에서 같이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토끼굴 탐험가 썰지였습니다. 다음 토끼굴에서 만나요.